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문제풀이 과정 개강입니다. 그래서 강의 엑스 먼저 보실까요? 강의 엑스 보시면 이거 받으셨어요, 이거? 보시면은 그 7, 8월이라고 써 있고 그 뒤에 있어요, 뒤에. 그냥 들으세요, 그냥. 자, 일단 7월, 8월 문제풀이고 일단 기출 과정이 끝났거든요. 5월, 6월에. 문제풀이가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기출 문제고, 요거는 이제 기출 문제는 아니에요. 기출 문제는 아니고, 예상 문제집이라고 해서 그 문제집 갖고 오셨죠. 네, 요거 받으신 거, 요거 갖고 풉니다.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집은 뭐가 있냐면 내용이 뭐 기출도 있습니다. 자, 기출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예상. 그 중요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거의 다 푸셔야 돼. 그래서 문제를 뭐 빼고 뭐 몇 번 요것만 풀고 뭐 가서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은 옛날에 가능했고 요즘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준비를 하는 거거든, 우리 수험생들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 대충 해서 공부하면 안 되고 지문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문제집을 쓰긴 했지만 그거 다 뭐 중요한 걸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식적인 것도 몇 개 집어넣어야 돼. 구색을 맞추다 보면. 그래서 그 형식 맞추기 위해서 한 건 제가 버리고 갈게요. 예, 그렇다고 뭐 다 버리는 건 아니고 한 파트에 한 문제? 하나, 두 문제 정도. 이건 이제 패스하세요. 그러면 참고만 하시면 돼. 본 시험과 관련이 없는 것들도 몇 개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본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는 예습이 중요해요. 항상 강조하지만 예습. 예습을 해오셔야 돼. 오늘 예습 해오셨나 그거? 한 명 해오셨어, 한 명? 자, 일단 예습을 다음 주부터 해오세요. 다음 주부터 해오시고 그 진도표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뭐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전부 다 뭐 바뀌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일단 진도표에 맞춰서 예습을 한번 한다. 그게 공부거든, 사실. 내가 이제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습을 해서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야.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갖고 수업 시간에 확인하는 거지, 확인을 하는 거지.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용 플러스 모르는 거를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돼요. 틀린 것만, 그러니까 모르는 것만,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가셔야 돼. 공부라고 하는 건 대충 하면 안 돼, 절대. 철저하게 해야 돼. 이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실력이 안 늘어나요. 대충 해서 실력이 안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하는데 왜 실력이 안 늘어나요? 대충 해서 그래.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해야 돼, 공부를. 그래서 하나의 그 교재를 갖고 그냥 무한반복 하는 거야, 계속 공법은.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 법률에서 다 나온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규정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한반복 하면서 정리하시는데 이 3단계를 꼭 지켜주셔야 돼. 7, 8월. 그리고 여러분 7, 8월 지나면 9월이거든? 9월이면 시험 보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시간이 없어. 이제 정규 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7, 8월 덥긴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그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밤에 잠도 안 오죠, 그죠? 잠 안 오잖아. 더워서.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잠이 안 오면 누워있지 말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 이렇게 공부에 거의 미친 형태로 가야 돼.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아마추어처럼 대충 하고 막 그러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충 하면 점수가 대충 나오거든. 그러니까 정확한 공부를 하고 확실한 공부를 하고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60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60점이 맞는 공부를 하시면 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실수를 좀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문제 적응력을 높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8주 과정이고 7, 8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방향을 좀 써놨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 기출 과정은 이론을 2시간 했고 문제를 2시간씩 풀었어요. 반반씩. 근데 이제 7, 8월 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론을 좀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문제를 좀 많이 푸셔야 돼, 지금부터. 그래서 논점별 그 핵심 이론은 1시간만 할 거예요. 1시간. 1시간 하고 중요 문제 풀이를 3시간 정도 할 거예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체계도 갖고 오셨죠? 그거 갖고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체계도 갖고 1시간 정도 이론. 오늘 이제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논점만 잡아야지 또 그 이론을 체계되어 있는 걸 다 한다 못해요. 다 하다 보면 3, 4시간 지나가거든. 문제풀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체계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올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 찍어드리는 게 있을 거야. 그 중심으로 이론 정리를 하시면
설명 안 드린 거는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셔야 돼. 이게 보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시고, 자, 그래서 포인트가 한 4개 정도, 1시간에 4, 5개 정도 갈 거예요. 포인트가. 그 이제 1시간 정도 이론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문제집 갖고,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풀이 과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도시군관리계획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써놨는데, 뭐 약간의 변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적게 나가진 않을 거예요. 조금 더 나갈 수는 있습니다. 용도 지역의 일부까지 나갈 수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도시군계획설 사업까지 진행을 좀 하고, 다음 주에 뭐 핵심이 많이 들어가 있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이용 파트가 이제 개발행 효과가 들어가는데, 지구 단위 계획과 합쳐서 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3주 정도가 국계법이 진행이 되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 주씩 끝난다고 보시면 돼. 4주 때 도시개발법 다 끝나고, 자, 5주 때 도전법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한 개 파트씩 가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 건축법이 좀 양이 많기 때문에 건축법은 한 주 정도 좀 지나야 돼요. 그래서 한 주. 자, 그래서 6주 플러스 7주 일부까지 한 1시간 정도까지.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까지. 그래서 건축법은 6시간 정도로 잡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주택법이랑 농지법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농지법은 어차피 한 1시간 정도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 주택법이랑 자, 농지법 중에서 주택법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페이지 수 나와 있죠. 이거 보시면 돼. 이거 보고 이게 문제집 페이지 수야. 체계도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집에 있는 페이지 진행이니까 8주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체계도를 먼저 통해서 이론 정리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자, 이론 정리를 좀 할게요. 체계도 그 앞에 있는 그 전체적인 체계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셔야 돼. 그거 뭐 설명드리다 보면 1시간 지나거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체계도는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처음 오신 분 계시나 혹시 지금? 처음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제로구나. 처음 오셨어요? 인강으로 들으셨구나. 그러면 처음 오신 거 아니죠, 그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공부한 걸로 보고, 자, 일단 체계도 그 앞부분은 제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4개월 정도 했다고 보시면 돼. 작년에 하신 분은 작년에 11월, 12월도 했고, 그래서 그건 이제 앞에서 개인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럼 포인트로 가서 체계도 10페이지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 용어 정의가 나오거든. 용어 정의는 지금 끝내야지 뭐. 용어 정의는 그냥 여기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이드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 답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계획이 지금 배우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국계법인데 자, 일단 계획 파트에 대한 용어가 쭉 3개가 있는 거예요, 위에. 그래서 얘네 3가지 계획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볼까 한번? 용어 갖고 체계도 잡을 수도 있지. 자, 국계법상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에 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이렇게 3개를 밑줄거나.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손입되냐면 수직 관계 이렇게 하는 거야. 상하 관계지. 이렇게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런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3가 상하 관계다. 라고 해서 이게 수직,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라는 거죠. 이건 뭐 다 아셔야 돼. 그래서 하위 계획, 상위 계획의 관계를 자, 성립을 시키면 됩니다. 상위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고 광역도시 밑에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기본 계획이고 그 광역도시가 기본 계획이 있는 자, 기본 계획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게 관리 계획이 된다. 넘버 1, 2, 3가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이 계획들이 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광역도시 뭡니까라고 하면 광역에다 동그라미를 쳐봐요. 뭔가 포인트를 잡아야지. 그럼 광역은 넓다야. 넓다라는 얘기는 몇 개 이상을 묶은 지역이지? 둘 이상. 둘 이상을 묶어서 누군가 뭔가를 잡으세요. 서울특별시가 있고 인천광역시가 있으면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의 기능을 뭐예요? 생활권이 같으니까 행정권은 다르지만 생활권이 같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자라고 해서 이 둘 이상의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을 하나로 묶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을 하나로 묶어서 수립하는 게 이게 광역도시 계획이야. 그러면 이 둘 이상을 하나로 묶은 지역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그 지역의 이름이 여기에요. 광역계획권입니다. 여기다 밑줄.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대상이 어디예요? 라고 한다면 광역계획권이 되는 것이죠. 그 대상직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광역시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X야. 그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을 묶여 있지 않고 하나씩 나오면 X야. 그럼 광역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라 둘 이상을 묶어 수립하는 계획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둘 이상을 묶은 대상지역은 너무너무 많은 거야. 특별시랑 광역시를 묶을 수도 있고, 광역시하고 자치시를 묶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뭐 시하고 시를 묶을 수도 있고, 군하고 군을 묶을 수도 있고, 시군을 묶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묶은 지역을 다 쓴다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이름을 붙여주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특별시랑 광역시를 묶어서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를 특별시나 광역시가 사라지면서 뭐가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지. 그럼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 알고 계실 거야, 지금. 자, 그리고 기본계획 내려가면, 자, 기본계획은 이 요 광역자를 버리고 가야 돼. 버리고 가면은 여기 도시계획이거든, 도시. 그러면 도시계획이라기 남아요. 도시계획, 도시계획 이렇게 되는 거야. 계획.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광역자가 빠지는 순간 둘 이상이 같이 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어때요? 자, 둘 이상을 묶지 말고 따로따로 관할구의 6군데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수립 대상이 동일하거든. 그래서 수립 대상이 여기에 여기. 둘 이상을 묶지 말고 따로따로 6군데.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 그리고 어디지? 자치도, 시군이지. 여기죠, 여기. 그냥 여기는 관할구역 내에다 이렇게 따로따로 수립하는 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6군데에 대해서 따로따로 수립을 하는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따라서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 수립 대상이 어디입니까? 그럼 지금 대답할 수 있죠? 6군데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이 되고 장기자를 붙이면 돼, 장기. 아, 멀리 내다보는 계획이야.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따라서 방향을 제시하거든? 그럼 지침을 준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떤 계획에 지침을 줄까? 밑에 있는 계획에 지침을 주겠지.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 이거 바꾸면 안 되지. 지침이 된다는 얘기는 하위계획이 뭐냐? 그러니까 바로 관리계획이 되니까 관리계획이 나와줘야지. 그치? 광역도시가 나오면 안 되겠지? 자,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는 관리계획입니다. 그럼 관리계획도 기본계획이랑 수립 대상이 동일해요, 달라요?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관할구의 6군데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 있고 뭐가 있지? 관리계획이 있지. 그럼 기본계획에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의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나타내는 계획,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그러면 방향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 역할하는 게 이거예요.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뭘 주면, 지침을 주면 그 지침을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뭐 한다?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관리계획은 내용까지 물어봐. 5개 내용이 있어. 그 중에 포함되지 않는 걸 찾으세요, 이렇게 100% 나와. 그러면 우리가 이건 체계도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한다, 용도구역 지정한다, 기반시설 설치한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한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수립하는, 이 5개 내용이거든. 거기 없는 게 얘네야. 시험에 나오면, 답으로 나오면 얘네는 이용 파트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용 파트에 있다라는 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용 파트가 지금 국계법상 이용 파트가 개발행위 허가 등이거든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 등에서 등이 몇 군데 구역이죠? 3군데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얘네들은 관리계획의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관리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X야. 개발행위로 지정하는 지역이지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아니다. 작년에 이거 나왔잖아, 이거.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자,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X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림 절대 안 돼. 빈틈이 없어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어때요? 수립 대상액이 동일하잖아. 그러면 동일하면 공통점이 있으면 합치면 되지. 함축적으로 쓰는 걸 좋아하잖아, 법이.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쳐. 수립 대상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까 도시군 계획 해드렸잖아, 지금. 도시. 여기다 군자만 붙이면 되지 뭐. 그럼 여기는 광역도시계획이 포함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2가지만 합치는 거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동그라미 치고 도시군 관리계획.
자, 두 가지 계획을 합쳐서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뭐 똑같아요. 어차피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은 별표하시고, 자, 지구 단위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수립 대상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으로 써 있어. 그러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6군데 지역을 말하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을 개발하는 거야. 전부를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돼. 말도 안 되잖아. 현실성이 없잖아. 서울특별시 전부를 개발한다. 그런 계획은 수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부가 나와야 돼요. 전부 나오면 싸대기 치고 일부 나오면 동그라미 쳐. 이쁘다 이렇게 또 쓰담쓰담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도시군 기술이 뭐죠, 여러분들? 도시군 기술은 뭐 가볍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도로가 하나 있어. 그럼 기반인사라고 불러. 그럼 소속이 어디죠? 기반인사를 설치하려고 그래. 서울특별시 종로구부터 자 서초까지 연결되는 8차선 도로 설치하겠다. 그럼 기반인사 설치한다는 얘기지. 도로 설치한다는 얘기는. 자, 뭐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반인사를 설치할 때는 소속대로 가야지. 함부로 막 설치 못하고요. 소속, 관리기획을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 설치하겠다. 자, 오늘 관리기로 결정했어. A라는 지역부터 B라는 지역까지. 라고 하면은 이 도로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름이. 결정되기 전에, 관리기로 결정하기 전에 도로는 기반인설이지만 결정하고 나면 뭐라고 불러? 도시군 계획시설. 동그라미 쳐야지. 확인을 자꾸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림 절대 안 되는 거야. 맞춰야 되고.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어. 자, 그럼 여기다 도로 설치하기로 관리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 거잖아, 지금. 그러면 자,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해놓고 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그 사업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거야?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거지. 이미 결정한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한다는 X하시라는 거야.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강조하지만 뭐 여기다 또 별표하고, 이제 별표 좀 그만하고 외워.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럼 여러분 도시군 계획 사업은 소속이 똑같은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있는 사업들을 말하는 거지. 그럼 얘네들 세 가지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야. 다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몇 가지가 있죠? 그렇지. 요거 외웠나 확인해 봐요. 지금 방금 전에 배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있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이루어지잖아.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뭐 있어? 정비사업. 따라서 땅땅땅 세 개의 사업을 합쳐서 뭐라 그래?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그래. 가장 대표적인 공적 개발 사업이야.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두 번째 파트 한번 가볼까? 자, 그 포인트 2번인데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광역계획권 그리고 플러스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아까 몇 개 이상을 묶었죠? 그래,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의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서 누군가 지정을 해줘야 돼. 원래 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럼 서울특별시랑 인천시를 묶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걸 지정권자라고 부르는 거야. 엄청 중요해요. 자, 지정권자는 2명밖에 없어. 자, 국장하고 누구? 도지사 그래야지.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고 도지사 그래야지. 시도지사 그러면 X야. 도지사 1명이야. 왜냐면 시도지사 그러면 특별시장 포함되거든. 특별시는 묶을 게 없잖아. 왜? 구밖에 없잖아. 그럼 구는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딱 2명입니다. 국장 끊어, 도지사 끊어, 그리고 없다. 나머지 행정처 나오면 다 X 해버려야 돼. 그러면 이 2명을 지정권자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또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일단 지정권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국장이 지원한 경우를 물어봐. 자, 이거 되게 쉬워. 시도에 걸쳐 있대 2개 이상의. 그럼 이거를 시도에 걸쳐 있다라고 지문을 주거든. 그럼 한 단계 위에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 시험장 가서. 그럼 시도 위에 국장이 있는 거 맞죠?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장. 그리고 또 하나 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X야. 그게 많이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 형광색 비추거나 이게 그거를 지정해야 한다 라고 나오는 순간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조건 X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건 재량권을 주는 거지. 시도에 걸쳐 있다라고 할 땐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지 옳은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장이 지정할 때 절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마음대로 막 지정할 수 있지 않잖아.
그래서 의심하고 지정하자 그러는 거야. 의심, 동그라미. 필요한 행정청, 예를 들면 국장일 때는 시도의사, 시장수한테 의견을 듣고 행정청한테 의견 듣는 거야. 필요한 행정청한테.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좀 유치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뭐 이렇게 공법을 내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데, 중앙자. 이걸 지방자로 바꿔서 나오면 X예요. 국장 나오면 무조건 중앙이란 글자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중앙도시에 인해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걸 줄여서 우리끼리 뭐하고 지정하자? 의심하고 지정하자. 이렇게 하시면 돼. 됐고. 그리고 도지사가 또 지정할 수 있죠. 더 쉬워요. 같은 도에 속해 있대.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도지사가 관할이니까, 자, 같은 도야, 도. 도에 관할 구역에 속해 있다는 얘는 같은 도에 속해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포천시 연천군을 묶어. 그럼 포천시 연천군은 전부 다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 있으니까 도지사가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어. 요게 지정할 수 있다로 다 끝나야 돼. 그래서 지정권자가 몇 명이 돼요? 2명. 그리고 여기도 의심하고 지정하자. 절차는 뭐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대신에 도지사니까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그렇지. 요것만 바꿔주면 돼. 이런 것들이 자 의외로 잘 나오거든요. 틀린 질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이 정할 때는 지방도시에 있는 심의를 거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무조건 X하면 되지. 그래서 자 요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을 국장이나 도지사가 뭐 했죠? 지정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 그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야. 그럼 광역도시에 대해서 수립권자를 보기 전에 절차 중에서 1단계 절차가 기초조사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 논점이 뭐냐면 요거 기초조사 정보체계 동그라미처럼 되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라는 얘기지. 요거를 자 데이터베이스 딱 깔아서 그걸 갖고 관리하면 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한번 구축한 다음에 여기다 동그라미 쳐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뭐 해야 돼? 반영. 땅땅땅. 정보체계 구축이 이제 광역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틀리면 안 되고. 자, 두 번째는 기초조사 끝났어. 두 번째는 공청회 열어서 주민하고 전문가 의견 들어야 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려가고. 자, 수립 및 승인 가보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여러분들. 수립권자 승인권자를 알고 있니? 올해 이거 물어볼 거야. 올해 작년에 광역계획권 물어봤으니까 올해 이거 물어보지. 답이 여기 있다라고 보셔야 돼. 자, 그러면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확실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두 개씩 묶을까, 이렇게? 1, 2번 묶고, 3, 4번 묶고, 자, 5, 6번 묶으면 양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 같은 도에 속해 있대요. 같은 도. 같은 도에 밑줄고 볼까? 같은 도. 그럼 같은 도에 가는 게 속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지정됐다는 얘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포천시, 우리 맨날 하는 거 일관성 이게 똑같이 해, 그냥.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자, 연천군, 이렇게 지정이 된 거야. 여기를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묶인 거야. 이렇게 전부나 일부를 묶을 수 있거든.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누가 지정했죠?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누가 되죠? 같은 도에 속해 있잖아. 도지사가 지정을 했지, 그지? 그럼 여기가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지. 그럼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으니까 그 다음은 광역도시를 뭐 해야 돼? 수립을 해야 돼. 수립 누가 하냐 이런 얘기야 지금. 그럼 지정권자 밑에 있는 2명이 수립권자가 되거든? 그럼 2명 대답할 수 있지. 포천시장, 연천군수가 수립해야 돼. 그래서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맞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럼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 다음에 한 단계 위에 있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아야 한다? 승인 받아야 한다. 되잖아 정리. 그러면 자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시도에 걸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시도에 걸치면 누가 지정해요? 광역계획권 지정을 누가 하죠?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시도에 걸쳐 있잖아. 누가 지정하지?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지정권자가 된다니까요. 그럼 지정을 국장이 했어. 그럼 국장이 지정해주면 서울특별시랑 경기도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줬단 말이야. 그럼 그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개발하겠다, 어떻게 보전하겠다 라는 광역도시를 수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국장 밑에 있는 자가 수립하는 거야. 그럼 수립권자 누가 될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걸 낸단 말이야. 이거를. 틀리면 안 돼 이거 여러분들. 틀리면 직무유기 큰일 나 이거. 틀릴 이유가 없는 거지. 왜 틀리는 거 도대체. 그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어. 그럼 한 단계 위에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지금 끝내버려야 돼 이거. 이거 갖고 틀리거나 뭐 그러면 큰일 나요. 본시험에서 무조건 맞추는 거 이거. 자, 그 다음에 3, 4번은 1, 2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자 보세요. 바로 1번에서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시장수가 공동 수립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수립하게 되면 도의사한테 승인 받으러 가야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00년 있다 받으면 안 되잖아. 몇 년? 3년. 이거 붙여 이렇게. 그러면 3번 되는 거야. 3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해서 받으라고 했는데 승인 신청을 안 했다는 거지. 기간이 지나버린 거야. 승인 신청하는 기간이 지나버린 거야. 그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장운수는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수리권자가 없어져. 수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누가 수립해야 된다? 도지사. 그렇지. 수리권이 없어지니까 누가 수립해야 돼? 도지사가 수립해야지. 도지사가. 자, 똑같은 원리로 자, 시도에 걸쳐 있어요. 광역계획권이 집중해야 됩니다. 자, 시도에 걸쳐 있다면 이거 누가 수립해요? 시도에 걸쳐 있어. 누가 수립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거야. 지정은 누가 했고? 국장이 했지. 자, 그러면 시도지사도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한테 찾아가서 뭘 받아야 돼? 승인. 신청해야지. 이게 3년이야 똑같아. 근데 안 했대. 승인 신청을 안 했대.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리권이 없어져요. 누가 수립해야 된다? 국장. 되잖아 정리. 요 얘기야 지금.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승인 신청하지 않게 되면 자, 이때는 국장이 수립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기억하시면 돼. 어려운 거 아니고 3년만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됐고 내려가서 자, 5번하고 6번은 예외 조항이거든. 자, 공동 수립인데 자, 요청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요청. 둘 다 요청이야. 자, 이거는 자, 무슨 얘기냐면 같은 도에 속해 있어요. 그럼 시장호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거든. 근데 둘이 수립하기 힘들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자, 그럼 시장호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둘이 하기 힘들대. 그럼 형한테 찾아가서 도지사한테 찾아가서 뭐해? 요청. 같이 수립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게 요청이야. 그러면 자, 시장훈수가 도지사한테 요청하면 도지사가 시장훈수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잖아 지금. 그럼 누구도 가능할까? 시도지사도 가능하죠. 자, 그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돼.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되지만 힘들대 둘이 수립하기. 그럼 한 단계 위는 국장 찾아가서 요청하는 거야. 그럼 요청을 받은 국장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에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요청하면 국장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청은 공동 수립을 요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단독 수립. 이게 제일 중요하지. 6번에 있는 게. 자, 뭐냐면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대. 밑줄. 용어가 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네. 자, 요청해요. 협의를 거쳐 요청했어요. 협의란 단어에 동그라미 쳐볼까? 요청 앞에 협의가 있어. 그러면 쏘근이 떠올라야 돼. 그렇지. 그럼 시장군수가 뭐라고 요청하는 거냐면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는 뜻은 우리는 수립하지 말자라고 쏘곤 한 거야. 그리고 도의사한테 단독 수립을 요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도의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정리.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하나만 더 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공동 수립하는 경우 요거 하나 더 써놔. 이때는 국장한테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승인 안 받아요. 승인 X. 세 번째 있는 거.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해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경우도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두 가지를 물어보면 국장한테 승인 안 받아요라고 대답하시면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어차피 요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완벽한 정리가 돼야 돼. 수립권자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 신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 형광색 붙이고 해야 돼. 이거 협의 X. 이게 키워드가 이거거든. 협의를 못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수립권자가 시도의사야. 시도의사가 수립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못한 거야. 서로 싸우는 거지. 자기 관할 구역에 유리하게 수립하려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수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지금. 그럼 한 단계 위는 누구한테 가서? 국장한테 가서 우리끼리는 내용이 조정이 안 되니까 내용 좀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조정 신청이라 그래.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조정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이때 시도지사가 손을 잡고 같이 가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피의자서 혼자 갈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조정 신청은 둘 다 된다는 거야. 단독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럼 시장군수도 마찬가지로 공동 수립하면서 협의를 못하면 누구한테 가서? 도지사한테 가서 조정 신청할 수 있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자한테 조정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지. 여기서 자, 조정 신청을 받은 국장이나 도지사는 똑같아요. 국장이나 도지사는 자, 단독으로 왔을 때만 다시 협의할 걸 권고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
다시 어떻게 왔을 때만? 단독. 그러니까 공동으로 왔을 땐 제외비공고 나오면 X 하셔야 돼. 요거 X. 왜냐면 여러분 공동으로 왔다는 얘기는 둘 다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조정하는 국장이나 도지사는 뭐예요? 양당사자 의견을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잖아. 들었으니까 재협의권고할 필요가 없지. 한 사람의 의견만 들었을 때 다시 협의하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조정을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 퍼펙트하게 정리해야지. 여기는 논점이 요거야. 재협의권고는 단독으로 조정신청 왔을 때만 가능하다. 공동 다음 X 하겠다. 준비를 하셔야 돼. 이게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 가볼까? 도시군 기본계획 가볼까요? 자, 포인트 3번입니다. 자, 기본계획은 뭐 별표 하나인데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있는 내용만 알면은 100% 자, 정답 찾습니다. 첫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논점별 정리한 거거든요. 자, 첫 번째 기초유사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기초유사의 내용 속에 광역도시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 낯설면 안 돼. 아까는 광역도시에서 기초조사에서 중요한 게 뭐였지? 기초조사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쭉 깔았잖아. 몇 년마다? 5년마다 변동상을 확인하라고 배웠죠.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기초조사에서. 그러면 기본계획은 기초조사 정보체계는 없어. 대신에 내용이 나오는 거지. 자, 여기에 두 가지가 포함돼야 돼.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싱크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기본계획 단계부터 토지조성 평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거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생략 가능한가? 생략 여기 오른쪽에 써 있잖아. 좀 보고 좀 읽어봐봐. 몇 년 이내 실시하면 5년 이내. 이건 대답이 나와줘야지. 그래야 스무스하게 나가는 거야. 5년 이내 실시했다면 최근에 한 거니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5년 이내 실시했다는 얘기는 여기 얘네들 토지조성 평가를 5년 이내 했다면 토지조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재해취약성 분석을 5년 이내 실시했다면 재해취약성 분석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거 말고는 볼 게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기본계획 수립 대상자가 6군데 맞죠? 6군데 맞지? 그럼 수립권자가 몇 명만이야? 6명만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4명, 2명 나눠야 돼. 자, 관할구에는 6명이 수립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확정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승인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 그럼 확정은 몇 명? 4명. 4명 나왔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4명은 승인받아야 한다는 맥스예요. 승인 안 받고 뭐예요? 확정. 몇 명 남았지? 2명. 시장 우수는 도지사한테 뭐 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이 끝내. 공청회 똑같아. 자, 공청회 당연히 개최해야 돼. 구선력이 없는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공청회가 들어가야 돼. 공청회 열어서 주민하고 전문가 의견 듣는 거야. 절대 생략할 수 없어.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답으로 나온 파트가 여기라니까요. 답, 정답으로. 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재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야. 형광색 미치고 해야지. 기본계획은 다른 계획이 없는 유일한 게 재량이 있다는 거지. 기본계획만 있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걸 내는 거예요 시험에. 이걸 알고 있니? 그러면 자 대답을 하셔야 돼. 1번 또는 2번.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첫 번째 1번이 많이 나오죠 시험에.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위치가 수도권에 속하면 안 돼요. 슬러시. 자, 자꾸 하면서 외워버려야 돼.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슬러시. 두 번째 요건이지. 그리고 인구는 얼마?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이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시면 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할 것. 인구는 얼마? 10만 명 이하인 시군. 그 다음에 2번은 되게 쉽지. 두 군데만 동그라미 칠게요. 관할구역 전부. 일부 그러면 안 돼요.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 수립돼 있어. 근데 그 광역도시 내용 속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돼 있대. 모두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걸 일부로 바꿀 거야 시험에. 그럼 이거 하나라도 일부로 나오면 X야. 전부 모두 이게 핵심이야. 나머지는 절대 안 바꿔.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석만 하는데 광역도시 계획이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수립돼 있는데 그 광역도시 내용 속에 무슨 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본계획이 없어도 광역도시만 봐도 기본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 없나? 있지.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지. 됐고. 자, 연계 수립도 뭐 쉬워요. 인접한에 밑줄금 되지. 인접한.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수립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리시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 수립할 수 있느냐? 가능해요. 인접한 남 이따로 끝나면 돼. 이 중간에 뭐 전부가 되건 일부가 되건 필요한 만큼 전부 다 또는 일부가 필요하면 일부에 대해서 연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자, 협의라고 써놔. 하나. 연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할구의장, 인접하는 관할구의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당연하지. 서울특별시장이 구리시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 수립하면서 구리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구리시장이 오케이 해주면 그때 연계 수립할 수 있다는 뜻이야. 협의라고 하는 건 필수입니다. 자, 일단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봐요. 자, 인접한 관할구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니 없니 이거 물어보면 있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치고 오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거쳐야 됩니까? 그러면 인접하는 관할구의장하고 사전에 뭐 해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 정확한 질문이 되려면 자, 관할구의장은 인접한 관할구의장과 협의를 통해서 자, 인접한 관할구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하셔야 돼. 그렇지. 됐고, 기본계획 타당성부터 몇 년마다 해야 돼요? 5년. 동그라미 치고. 뭐 이건 다 끝냈어. 끝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투기 내용이 다르대. 뭐가 우선하지? 광역투기 내용이 우선한다. 당연하다 그래야지.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다르면 상위 계획 내용이 우선하는 거야. 이 원리거든요.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 한 장 넘겨봐요. 관리계획이랑 자 거기 생략사유까지 같이 할게. 자, 일단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넘어오면 입안권자라는 용어를 쓰거든. 입안권자는 6명이 원칙이야. 왜냐면 입안 대상이라는 얘기는 뭐야? 수립한다는 얘기니까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6군데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 관할구의장 6명이 입안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2명이 더 입안할 수 있다는 거야. 그 2명이 더 중요합니다. 국장도 입안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 도지사. 국가계획이면 국장 입안할 수 있지. 두 번째, 2개 이상이 어디 걸쳐 있대? 시도. 용도직을 입안하는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입안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포천시 연천군에 걸쳐 있대. 시군. 그리고 누가 입안할 수 있을까? 도지사. 대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딱 대답만 하시면 돼. 틀리면 안 되지 뭐 이거는. 분명히 맞춰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공총이나 맥스거든 절차 중에서. 여기는 지금 1단계 기초유사 먼저 해야 되고, 그렇지, 기초유사 먼저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하고 전문가견 들어야 된다는 맥스 하시면 돼. 대신에 여기는 공람이라는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 청취야. 주민의 의견만 들으면 돼. 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요거예요. 자, 요거 6글자. 도시형 뭐죠? 축소, 동그라미 쳐요. 도시형 축소면 줄이는 개념이거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경미한 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경미한 상이니까 생략할 수 있다. 자, 2가지 생략할 수 있다. 주민 의견도 생략할 수 있고 지방 의견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대답만 하시고, 이건 많이 했잖아 그동안. 그리고 기초사 할 때 몇 가지가 포함됩니까? 그러면 요 기초사 관리기획은 3가지가 포함돼요. 아까 기본기획은 몇 가지가 포함됐죠? 2가지만.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 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환경성 검토를 추가하라. 그 3가지가 포함되는 거야. 아까 기본기획에서 기초사 내용에 포함됐던 거 2개 플러스 하나가 더 환경성 검토가 추가되는 거거든. 3가지를 포함해서 기초사를 해야 돼.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대신에 요거는 생략이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따로 뽑아놨잖아, 그게. 책에도 오른쪽에 있는 게 전부 생략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철성 분석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 하나를 써놓은 거고, 2번째 논점은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인 거 좀 이따 볼게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주민은, 여기 주민 나와서 드디어, 자, 관리계획에 대해서 위반을 할 수 있나 없나? 위반 못해. 정확히 하라 했잖아 제가. 위반할 수 있다는 맥스. 위반은 행정처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은 위반권자한테 위반을 부탁할 수는 있어요.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셔야 돼. 그러면서 용산, 기지, 임의가 떠올라야 돼. 5가지만. 자, 이때 위반 제한할 때 동의서가 필요하거든. 자, 면적에 대한 일정 면적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때 면적 속에는 국공유지 면적이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제외. 그리고 좀 이따 볼게요, 이거는. 내용이 많아서 뒤로 뺐어, 제가. 자, 이거 먼저 보고 뒤에 가서 위반 제한 추가적으로 볼게요. 자, 동시위반. 그럼 동시위반 더 쉽잖아. 관리계획이 하위계획입니다. 자, 그럼 광역도시 수립할 때 관리계획 함께 위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가능해요. 조속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위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도
상위계획 수립하면서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있다만 동그라미 쳐. 동시 입안 된다.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자, 결정권자 중에서 원칙적인 결정권자 누구냐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야. 그냥 듣기만 하세요. 대신에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안 물어봐. 여기처럼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물어본다는 거지. 근데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유는 몇 가지예요? 3가지만. 그럼 입안권자 중에서 국장이 있었지, 그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 입안했잖아. 결정 누가 해요? 국장. 국장보다 높은 사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용도구역 개도시수 입증해서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결정한다? 국장. 대답할 수 있지 이건. 또 하나 시가와 조정구역도 앞에 4글자가 있으면 돼. 여러분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 시도의사가 지정하거든요. 다만 4글자 국가계획과 연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장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몇 가지 사항만 3가지 사항만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3가지를 물어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바다 쪽은 국장 결정 못하죠. 회장이 하잖아. 수산전 보호구역 회장이 결정한다라고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돼. 또 하나 여기 결정권자의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거든. 그럼 시장고수는 결정을 못해요. 입안만 하는 거야. 그러면 시장고수는 입안을 할 수 있지만 결정을 못한다. 여기 시장고수는 입안권자에 포함되잖아. 근데 본인이 결정 못하거든. 결정권이 없어. 근데 시장고수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입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딱 하나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 하나가 뭐죠? 대답해야지. 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하나만 결정할 수 있지. 근데 하나만 이게 나온다는 거 시험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시장군수가 입안했다면 도의사가 결정해야 된다. X.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자 요거 효력 발생 시기 언제 여러분들? 지형도면을 뭐 한 날? 고시한 날. 다음 날 나면 안 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야. 요거 같이 하면서 끝내버려. 이거 할 수 있잖아 이거.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있는 게 기득권 보호거든요. 기득권 보호는 뭐예요 여러분들? 도시군관리에 결정되기 전부터 공사나 사업에 뭐한 자 공사하고 있던 사람, 착수한 사람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전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계속하려면 착수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뭐 하라는 얘기죠? 신고, 별표. 몇 월 이내 신고? 3월 이내 신고. 같이 하면서 쭉 가면 돼.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제가 따로 써놓은 건 뭐냐면 입안제는 아까 따로 본다 그랬잖아요. 이거. 따로 한번 내용이 많으니까 따로 뺐는데 자 입안제는 100% 나와래. 안 나올 수가 없어. 지문이라도 나올 거야. 그럼 일단 주민은 관리기획에 대해서 입안을 할 수 없다. 맞아요. 입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안을 뭐 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다. 용산기지입니다. 5개만. 그럼 여기 없는 것들은 입안 제한 못한다는 뜻이야. 이때 입안 제한할 때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동의 요건을 물어봐. 그냥 빈손으로 오면 안 되거든. 동의서 갖고 들어가야 되거든. 이때 그 동의 요건은 면적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거든요. 이때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면적 포함해요, 제외해요? 동그라미 치면서 포함이라고 나면 X. 순수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지. 국공유지가 왜 필요하겠어? 그래서 5가지가 있겠죠. 용산기지입니다. 이 5개가 있거든 지금. 그 중에서 동의 요건 같은 경우는 요것만 외우는 거야. 기반시설만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싹 다 묶어서 얼마? 3분의 2. 그렇지. 그래서 이게 5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엔 용도지구 요거 4번. 여기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인데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산업유통이. 본시험 가면. 산업이란 얘는 공업기능 중심으로 개발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능배 계량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요. 입주규제체소구역. 그럼 여기 없는 것들은 입안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돼. 여기 있는 5가지만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입안 제한 대상을 물어보거든. 그럼 5개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은 입안 제한 못한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물으면 땡큐하고 답 찾아야지. 기반시설만 얼마예요?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은대. 그래서 요것만 딱 하나 외우고 나머지 묶어 2, 3, 4, 5는 퉁쳐. 통일돼 있잖아. 통일시켜야지. 통일.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동의서 갖고 오면 입안 제한 받아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입안 제한을 하기 위한 동의 요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뭐가 나와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걸 따로 물어볼 수 있지 올해는. 그러니까 산업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업기능 중심으로 개발시켜주세요라고 주민이 입안 제한할 때 동의서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면적이 필요해요. 면적이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커서도 안 돼. 그러니까 1만에서 3만이야. 외웠나 확인해봐. 괜찮아. 못 외웠으면 지금 외우면 돼. 1만에서 3만 요 미만까지만.
요 면적에 대한 기준을 충족을 할 때 위반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지. 요것만 따로 물어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대상 지역도 계생자, 동그라미 계생자. 이게 붙어야 돼요. 세 군데 지역만 돼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만 됩니다. 그럼 이 세 군데 지역 중에서 제일 먼저 개발되는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 맞죠? 그럼 지정 제한할 때, 위반 제한할 때 이 지역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면적이 얼마? 반 이상. 50% 이상으로 위반을 제한하는 얘기입니다. 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 이 세 가지 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그 다음에 동의서가 들어갔을 때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주민은 위반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제한했어. 그럼 위반권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반영 여부를 통보해줘요. 며칠? 45일. 동그라미. 그래서 연장할 수 있어요.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마지막 비용의 문제가 생긴다. 비용. 자, 위반권자가 주민한테 위반 제한 받아서 위반을 하려고 해. 그때 들어가는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부를 전부도 되고요. 비용은 뭐 전부 일부 다 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요게 중요한 거야. 전부 일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담시켜야 한다 그러면 X. 부담시킬 수 없다 그래도 X. 부담시킬 수 있다로 하셔야 돼. 됐습니다. 여기 정리하시고. 자, 그럼 도시군관리에 대해서 뭐 논점별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포인트 5번에 별표가 뭐 2개가 돼 있는데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다시 말하면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1단계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까 3개 있다 그랬어.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처성 분석이 포함돼야 되거든. 근데 그 자체가 포함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1번은 전부 생략 가능한 사유 2개만 논점 잡아 2개. 전부란 얘는 3개를 다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 여기 좀 6가지 경우가 나오거든 지금. 6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자, 토지적성 평가도 생략할 수 있고 재해처성 분석도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양이 많으면 줄여야지. 그래서 1, 2번 묶어요. 안 줄이신 분은. 자, 1번은 1번하고 2번을 묶었잖아 우리가. 그럼 이 지역을 읽어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대. 상업지역에 위치한대. 그럼 자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해석을 좀 간단히 할까? 자, 여기가 상업지역이래. 땅값이 엄청 비싼 지역이야. 근데 뭘로 지정됐대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구이면 공적 행정청에 들어와서 이 지역을 아주 멋진 지역으로 개발시켜준대. 그러면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이지. 그냥 있는 지역 상업지역 자체도 비싸지만 거길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해서 개발시켜준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는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 그러면 빈 땅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건물만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건물만 있는 지역은 건물을 드러내놓고 자 이거 다 치워요. 건물 치워요. 라고 하고 환경성 검토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건물밖에 없는 지역. 빈 땅이 없는 지역에 쉽게 말하면. 그런 지역은 전부 생략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지구 단위 계획구 간에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니까 공적 개발 시켜준다고 자 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땅값이 엄청 비싼 지역이란 말이야.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이 얼마에 미달하는데 2%에 미달하는데 그럼 98% 이상의 건물이 있다는 얘기지. 결론은 1번하고 2번을 여러분들한테 써서 뭐 외워서 쓰세요. 뭐 주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문을 준단 말이야 그냥. 이 지문을 주면 이 지문을 보고 해석하시면 돼. 그럼 이 두 군데 지역은 건물밖에 없는 지역이다. 빈 땅이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전부 생략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지금. 건물밖에 없으니까 건물 치우고 환경성 검토하겠으면 말이 안 되거든. 현실성이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요거 네 글자 다른 법률에 따라 게임 끝났지. 그럼 다른 공법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라고 나오는 순간 이건 적법이야.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됐으니까 법률에 따라 지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만능이에요, 만능. 어떤 경우도 규제 안 해요. 규제 안 한다 이렇게 써놔 이렇게. 요 네 글자를 자꾸 보면은 보이게 돼 있어. 엉뚱한 지문을 보고 있으면 안 돼. 여기 핵심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이 지정됐다.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게 뭐가 중요해? 여기 핵심은 요거지 네 글자. 다른 법률에 따라 들어오는 것들은 적법이니까 규제 안 한다. 따라서 전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공법에서 너비를 자 도로의 너비를 몇 메다 기준으로 잡죠? 경미한지 아닌지가 너비 도로의 너비 4m? 아니 경미한지 아닌지를 보는 건 12m 이상짜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없대. 그럼 경미한 거야. 그럼 전부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도시개발법도 나오거든. 너비 12m 이상짜리 뭐 하는 거야? 도를 신설하겠다. 피해자겠다. 그건 중대한 사항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12m 이상짜리 도를 신설하겠다 이런 게 있다면 중대한 사항으로서 전부 다 거쳐야 돼. 절차를. 근데 없잖아. 설치이 없으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해석하시면 돼. 경미한 사항이니까 세 가지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5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해제 동그라미 쳐. 풀어주는 거야 해제는. 자, 해제할 때 뭘 합니까? 뭔가를 위반하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할 때 거치는 거지, 풀어줄 때는 다 생략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건 생략하고 요 정도만 하면 돼. 1, 2, 3, 4, 6번 5개 정도만 하면 완벽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지문이 떴을 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내가 무기를 갖고 있는지 자신감이 있는지 봐야 돼요. 그 시험에 재해치화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환경성도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게 답이야. 왜냐면 얘네들은 전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도 뭐 할 수 있고 생략할 수 있고, 토지적 선평가도 생략할 수 있고, 재해치화성 분석 또한 생략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 됐고, 이 중에서 내려가면 2번 토지적 성평가를 만이라고 써도 돼. 만.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1, 2, 3, 4, 5, 6은 토지적 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생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거예요 시험에.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나와 시험에. 그러면 자 토지적 성평가 하나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배운 거 끌고 오세요. 기본교에서 배웠던 거. 자 몇 년 이내 실시했을 때? 5년. 5년 이내 뭘 했습니까? 뭘 실시했나요? 아 토지적 성평가 했으면 토지적 성평가 하나만 생략하는 거지. 다른 걸 생략하면 안 되지. 최근에 한 거니까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부터 여러분들 2번, 3번, 4번, 5번, 6번에 공통점이 있나 없나? 있지. 개발 그래야지. 개발. 행정청이 개발하겠대. 행정청이. 그러면 토지적 선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토지적 선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간 개발 중심으로 했을 때 거치는 거거든. 행정청이 여기를 주상공으로 지정한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이반을 한대. 그럼 개발하겠다고 이반하는 거 맞지? 그렇지. 그럼 개발이니까 토지적 선평가 하나만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상공,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한대. 개발 동그라미 쳐. 개발이라는 용어 들어갔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설 부지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한대요. 여러분 해석하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설 부지면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개발하겠다고 지원한 지역이지. 아,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 지역이잖아. 행정처에 직접 와서 개발하겠다. 도시군계획설 부지도 공적으로 뭐 공원 설치하겠다, 학교 만들겠다, 공적 개발이잖아. 따라서 개발과 관련돼 있으니까 토지적 선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것이고, 잘 나와 시험에. 그 다음에 5번, 6번은 더 쉬워. 맨 앞에 자 2개 동그라미 쳐. 개발 제한 구역의 개발자만 동그라미 쳐. 다른 거 읽지 말고. 그게 절대 안 바꾸니까. 그럼 이 지금 6가지 경우도 한 문제로 단독으로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박스로 나올 거야. 박스형으로 보면 지문으로. 다시 말하면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만 찾아보세요라고 4개, 지문 4개, 5개 정도 줄 거야. 4개 정도. 그러면 이 중에서 찾으면 돼.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성 검토. 많이 나오는 유형이 그래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찾아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밑에 있는 1, 2, 3, 4, 5, 6 밑에는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토지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니까 얘네들은 다 엑셉을 해야지.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은 환경성도 생략할 수 있다. 막 섞어놓는단 말이야. 시험장 가면은 구별을 하셔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도시군계획설 우리가 기초에서 생략사유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해드렸고, 뭐 이론은 이 정도만 정리해 드릴게요. 1교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가겠습니다.